내가 전공을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같은 학교에 합격을 받을 수도 있고 불합격을 받을 수도 있냐는 것인데요. 대답은 그렇습니다 입니다. 두루두루 잘하는 건 이제 기본 스펙이 돼버렸고, 그 와중에 하나만 독두라지게 잘하는 친구들, 눈에 띄는 친구들을 뽑는 거죠. 이런 학생들을 이제 well-rounded가 아니라 벌써 한 발짝 더 나간 학생들을 어떤 학생들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포인티하다고 표현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대입 컨설팅의 명문 나무 컨설팅의 전현우 본부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추려서 조금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꾸준히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댓글에 궁금하신 점들은 좀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또 제작을 앞으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인데요. 오늘 질문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전공 선택과 합격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공을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같은 학교에 합격을 받을 수도 있고 불합격을 받을 수도 있냐는 것인데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대답은 그렇습니다 입니다. 사실 이게 뭐 트렌드가 바뀌면서 더 확고해진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이게, 예전에 합격한 학생들은 대부분 이게 이제 영어에 용어가 있습니다. well-rounded라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round는 뭐 이렇게 둥글둥글한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잘 둥글둥글 두루두루 잘 갖춰진 학생을 이제 많이 선호를 했었죠. 이게 이제 지원자의 숫자와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아무래도 지원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사회 기여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는, 정말 누가 봐도 뭐 인재의 상이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합격을 잘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은 지원자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바로 앞에 설명드렸던,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인재상들, 이런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을, 이제 합격한 학생들을 좀 면밀히 좀 살펴봤더니 최근에 이제 두루두루 잘하는 학생이 아니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두루두루가 아니라, 두루두루 잘하는 건 이제 기본 스펙이 돼버렸고, 그 와중에 하나만 독두라지게 잘하는 친구들, 눈에 띄는 친구들을 뽑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좀 합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이제 well-rounded가 아니라 벌써 한 발짝 더 나간 학생들을 어떤 학생들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포인티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동글동글한 게 아니라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그런 친구들. 그래서 역량이 뛰어난 친구들이 이제 합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유추를 해볼게요. 그럼 합격률이 낮은 전공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학과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넓은 학과보다는, 그러니까 좁고 깊은 학과들일 거예요. 예를 들면 공학, 그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프리메드 같은 이런 인기 있는 학과들, 그다음에 전문 직종이 가능한 학과들이 굉장히 합격률이 낮습니다. 반면에 합격률이 높은 전공은 문과 위주가 조금 많습니다. 좀 넓고 약간 얕은 이런 전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폴리티컬 사이언스, 그다음에 아트 히스토리, 그리고 뭐 에이시안 스터디 같은 이런 전공들이죠. 피부에 와닿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UIUC는 뭐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학교일 테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유명하고. 근데 이게 좀 반전이 있습니다. 전체 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42%인데요. 근데 UIUC 하면 떠오르시는 게 아마 공대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 라는 걸 떠올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전체 합격률이 42%인데 공대, 그 중에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는 합격률이 7.2%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UIUC를 같이 다니고 있다 손 치더라도 컴퓨터 사이언스의 전공인 친구들과 다른 전공인 친구들과는 조금 경쟁력이 좀 다르다는 얘기죠. 이런 맥락으로 이제 결과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공대가 유명하다, UIUC는. 이렇게 이제 하나의 스테레오타입이 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공은 많이 중요하지 않고 나는 학교 타이틀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친구들은 절대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반면에 나는 뭐 학교보다는 전공 우선이다, 그래서 전공과 관련된 활동 여러 가지 하고 대회 등을 다 섭렵을 했다면 그 친구는 이제 학교 타이틀보다는 전공을 먼저 기준에 놓고 선택을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커리큘럼과 활동들이 누가 봐도 컴퓨터 사이언스예요. 9학년, 10학년, 11학년 뭐 AP 컴퓨터 사이언스도 들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들도 다 컴퓨터 사이언스였는데 막상 원서 쓸 때는 아트 히스토리로 간다 그러면 친구는 당연히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 학교에 합격하려고 컴퓨터 사이언스가 관심이 있지만 그러니까 합격률이 높은 아트 히스토리로 일부러 전략적으로 지원을 했구나 라는 꼼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불합격을 시킵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죠? 학교냐 전공이냐가 한 번 결정이 되면 사실 좀 바뀌면 안 되는 그런 전략인 거죠. 합격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전략의 유무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관해서는 더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남은 컨설팅 홈페이지나 대표번호로 연락하시면 상담 정성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학생의 상황에 맞는 적재적소의 많은 전략들 활용해서 합격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남은 컨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